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민선 7기 광주광역시의 역점 시책인 일자리 발굴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일자리 전문가들과 만나 일자리 사업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선 7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인데요. 참석자들은 문화 콘텐츠 기업 청년 인턴제와 태양광 패널 클리닝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해 실효성을 평가하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 등 사업화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과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 화상병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제천시 백운면의 사과 과수원 2곳이 화상병 확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 28개 농가 24.6헥타르가 과수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수병 확진 판정을 받으면 100m 주변의 과수를 뿌리채 캐내 매몰해야 하는데 매몰 대상 61개 농가 중 78%의 매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백운면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발병과수의 매몰 작업과 인근 지역의 소독 등 방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 청년희망통장 워크숍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덕특구와 원도심 등의 스타트업 2,000개를 육성해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도 노력하겠지만 청년들도 시정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4일 2018년 청소년 일촌맺기 결연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청소년이 주인 되는 세상 실현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청소년 일촌맺기는 대구 지역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멘티와 이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보살펴줄 멘토를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2회째를 맞았습니다. 멘토들은 멘티로 선정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2의 부모가 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주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제주청년 해외 배낭연수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청년 해외 배낭연수 지원 사업은 외국의 선진 기술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주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팀별 자유주제로 작성한 여행 계획서를 제출했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유럽의 전기차 사업과 싱가포르의 마이스 산업, 독일과 폴란드의 다크 투어 등을 배우고 돌아옵니다. 경기도가 어르신 즐김터 40곳을 신규로 지정해 어르신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확대합니다. 지난 3월 어르신 즐김터 공모를 통해 성남과 안양의 각각 5곳과 화성과 양평 각각 4곳 등 총 40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어르신 즐김터는 노인들이 복지관 경로당뿐 아니라 지역 주변의 문화원과 평생교육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취미생활과 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어르신 즐김터를 통해 어르신 기자단, 9988 톡톡쇼 등 노인 문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환승통로를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쇄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5호선 환승통로의 노후 에스컬레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환승통로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로 인해 이 4호선과 5호선 환승이 통제됩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 교통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 휴가철 국민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물놀이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하천 둔치의 차량 침수나 무더위 쉼터 냉방기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수돗물의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수돗물 수질 감시 항목이 266종에서 279종으로 확대되는데요.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는 기존 감시 항목 중에서 검출 사례가 없거나 위해성이 낮은 11종은 제외하고 위험성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24종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상습 정체 구간 6곳의 차로를 확대합니다. 대전시는 3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대덕대로 큰마을 사거리에서 은하수 사거리 방향 병목 구간과 좌회전 대기차로 길이가 짧아 정체되는 한밭대로 누리 사거리 등 5곳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서귀포시가 캔과 페트병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운영하는 수거 보상제의 일환으로 대정읍 하모삼리, 표선면 표설리, 동홍동 중동문에서 캔 페트병 자동 수거 보상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봉투 구입 비용을 아껴 쓰레기도 돈이 되는 사례를 경험하도록 하고 시는 자원 재활용을 강화해 자원 순환형 사회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무더위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혹서기 특별 보호 대책을 다음 달까지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시와 구군은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현장 방문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 노숙인 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 무더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활동을 진행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안으로 의결했는데요. 인상폭은 지난해보다 5.5%포인트 낮습니다.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이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 대비 2.09%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51만 9,002원에서 461만 3,536원으로 오르면서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소득 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135만 6천원에서 138만 4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상으로 Kre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